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나 목적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문명사인지 아니면 명사가 필요 없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라는 관점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what과 that이라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두 가지 유형의 접속사를 가지고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인 경우에 또는 관계형용 부사와 의문 부사의 경우, 즉 역시 크게 나누면 관계사 차원이나 의문사 차원에서도 명사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또 다양한 문제들을 이 일정한 프레임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오늘 제목을 명사냐 아니냐, which,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in이 결합되는 in which 구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에는 너무 무게를 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which냐 아니면 전치사 which냐, 즉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야 되느냐 아니냐, 없어야 하느냐, 이걸 구별하는 관점인데요. 자, 이거를 일정한 프레임을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읽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which는 명사입니다. 즉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대명사 역시 명사의 역할이니까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에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in이라는 점에서 in을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반드시 이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치사가 붙는 which와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로 전용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n which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왜 결합되는 형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전치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하면 좋은지 해석을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결합하면 흔히 관계부사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건 허구고요. 그냥 한국 땅에서 만들어진 억지 문법이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소위 말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라는 공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것이 우리 강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점을 좁히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중간까지만 제가 생각을 유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명사냐 아니냐는 프레임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쉽게 보면 이런 거죠. 명사냐 아니면 명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한번 보는데요. 명사가 전치사가 붙는 경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고 하니,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1번 문장에서는, 자, 문장이 어떻습니까? 문법적으로 성립되는 것 같으세요? 결론은 이 문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하겠다는 말이 결국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저기 있는 단어 중에서 I나 born 또는 roof 이런 단어들 구체적으로 의미 모르신 단어 있나요? 그건 없죠. 그렇다면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말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the roof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명사입니다. 자, 편의상 N자로 영어 약자로 쓴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 명사는 역시 주어나 목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동사 앞에가 주어의 자리인데 일단 I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the roof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어는 가능하냐? 목적어는 여기 보시면 동사가 was born, 수동이거든요. 수동태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제시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왜? 목적어였던 명사를
주어 자리에 둠으로써, 즉 목적어의 시각으로 문장을 서술하는 관점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어가 뒤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위 말하는 사형식이나 목적 보호도 명사가 제시되는 오형식의 일부 문장들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되더라도 뒤에 목적어나 또는 명사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형의 문장 구조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특정한 동사에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편화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있는 것과 그 경우의 수가 보편적이냐라는 걸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절대 나올 수 없다가 아니라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명사가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특정 동사에만 국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경우를 따로 분리해서 추출해서 별도로 익혀두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지금 이 the roof라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도 목적어도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럼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라는 변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문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명사를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구체적으로 뭐 두 가지밖에 없겠죠. 동사로 변형되면은 문장에 동사가 중복되는 꼴이 되니까 결국에는 형용사나 부사나 둘 중에 하나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명사의 성격을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전치사의 기능입니다. 수거로 붙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전치사가 결합되면 좋으냐? 루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붕이라는 것은 지붕에 있다 할 때는 이 평면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 혹은 평면 개념의 전치사인 on이 결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은, 자, 여기는 which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하고 1번 문장하고 내용은 비슷하죠? 자, 여기도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역시 주어도 될 수가 없고요. was born 역시 아까 확인했듯이 수동태 문장이니까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which도 역시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전치사가 결합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전치사는 이 which가 가리키는 명사가 the roof라는 점에서 이 의미와 결합될 수 있는 전치사가 붙어야지 문장이 성립하는 거죠. 사실 뭐 지붕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는 사실 뭐 상식적이거나 어디 설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문장을 제가 보여드린 것은 반드시 which 앞에 붙는 전치사가 in이나 또는 장소를 나타낼 땐 in이 결합된다,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의도에서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명사냐 아니냐라는 이 관점이 대시냐 와시냐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추상적이죠. 실체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정형화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전달되는 어떤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 상대에게 전해주는 편지나 노래나 선물로서, 즉 어떤 물체를 통해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문법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념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표현해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지난번에 보셨던 that과 what처럼 명사냐 아니냐라는 관점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첫째는 which와 전치사 which, 그 다음 which와 where 또는 when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whom과 whose, 요것도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거나 또는 정답을 찾더라도 막연하거나 해석에 의하거나 또는 감각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경우이거나 좀 힘들어 하시는 유형인데 이것도 쉽게 해결하도록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what과 how 같은 경우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네 가지는 결국 전부 다 명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전치사가 결합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결합돼요. 그래서 소유격 자체는
품사상으로는 형용사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ow도 관계부사고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통합시키세요. 명사냐? 아니냐. 명사 단일군과 명사니 연합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WH로 흔히 시작되는 이런 표현들은 품사 문제에서 쓰이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관계사, 두 번째가 의문사입니다. 아마 의문사인 경우를 먼저 배우셨을 텐데요. 의문사도 품사를 나눠볼까요? 자, what, who, whom. 얘네들은 의문사 중에서도 명사 역할입니다. 즉 주어나 목적으로 문제에서 활용을 하죠. 반면에 when, where, why, how 이것들은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서는 주어가 목적어가 모두 제시가 되어 있는, 즉 명사의 구조가 명사가 필요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문장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he라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port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도 목적어도 이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when이 나오건 아니면 why가 나오건 how가 나오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명사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필요 없기 때문에 정답은 when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made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who가 올바른 판단이 되는 것이죠.